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84번째 시간으로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강만길. 이와 같은 시대 사정의 변화에 따라 전봉준 등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반란이 혁명으로 바뀌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연히 그 주체 세력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 갔다. 동학난을 혁명으로 볼 경우 동학교도의 혁명으로만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동학교도만으로 그 거대한 혁명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학사상에 과연 혁명성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동학혁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농민혁명이나 농민전쟁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많아졌고 아예 가보농민혁명 혹은 가보농민전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져 가고 있다. 1894년에 전봉준 등이 일으킨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동학난에서 가보농민혁명으로까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역사적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크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모든 역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의미가 달라질 수 없는 역사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역사로서 위치를 잃어간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는, 더 높아지고 확대될 수 있는 역사만이 영원한 역사로 남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어느 쪽으로 변해가는가? 역사는 변한다는 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되고 있다. 역사가 변한다는 말은 하나의 체제, 하나의 시대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반드시 변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앞의 동학난의 경우와 같이 지난날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계속 변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역사적 상황과 및 역사가 가지는 의미가 계속 변하기 마련이라면 이 역사가 변해가는 방향이 어느 쪽인가? 인간의 역사는 결국 어느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역사 자체를 올바르게 보기는 어렵다. 인간의 역사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많은 역사학자,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내놓았다. 종말론적인 해답도 있었고 발전론적인 해답도 있어왔지만 지금까지의 인류 사회가 지향해온 역사의 길은 인간들이 살기에 한층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었으며 그것은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간들이 정치적 속박에서 점점 벗어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헤겔은 역사 발전이란 곧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고 말했다. 역사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인간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고대사회에서는 왕과 귀족들만이 정치적 자유를 누렸지만 근대사회로 오면서 그 정치적 자유가 시민 계급에까지 확대되었고 현대사회로 오면서는 노동자 농민층에게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인류사회의 이상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더 확대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류 역사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인간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곧 스스로 권력을 가지는 길이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인간이 많아지는 길, 즉 인민주권주의가 확대되는 길이 곧 역사가 나아가는 길인 것이다. 또한 인간의 역사는 경제적으로 빈부의 차가 적어지는 길로 발전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소수의 귀족층만이 지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여 피지배층의 생활은 처참했다. 조선시대에도 양반 지배층의 생활과 일반 농민의 생활 사이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근대사회로 내려오면서 자산 계급과 서민 대중 사이의 생활 양식은 어느 정도 접근해 갔으나 소유한 재부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재부의 편중을 억제하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운동과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른 역사의 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또 인간 사이의 계급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고려나 조선시대에 그렇게 엄격했던 신분제가 폐지되어 종이나 하인 등 신분제도에 의해 차별받던 계층이 없어졌고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도 엄존했던 백정 계급이 없어진 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만민평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정치적 지위나 재부의 정도에 따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등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 불균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또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유, 즉 사상의 자유가 꾸준히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지구가 도는 것임을, 만민이 평등함을, 권력은 국민의 것이어야 함을, 재부가 만민의 것임을 남보다 먼저 말했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리 무서운 권력도 뿌리 깊은 인습도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를 계속 누를 수는 없었다. 사상의 자유야말로 인간의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가진 의미는 시대에 따라 또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역사의 변화에 일정한 방향이 없으면 인간 사이는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으며 역사의 의미가 바뀌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역사의 해석이야말로 코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역사의 길, 역사적 심판, 역사적 진리란 말이 있을 수 없으며 역사 자체도 날 수 없다.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역사를 분석해온 역사학은 역사 변화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방향은 크게 말해서 인간이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 사상의 자유를 넓혀가는 길이라 말하고 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인간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균등, 사회적 평등, 사상적 자유를 이루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 합치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합치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며 거슬리는 사실은 반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보는 직접적인, 그러면서도 쉬운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